됐어. 자, 봅시다. 자, 오늘은 어디냐면, 자, 27페이지 3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두루루루루루루. 자, 자, 3장은 바로 알케인에 대한 거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아마 이름 붙이기까지 했었을 거예요. 3.4에 보시면 요거.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한다고 했죠?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라고 해서 법. 그래서 이거 다음 학기에 무조건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잘 알아둬야 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를 이제 한 개 딱 바꿔 한 개. 그 다음 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논리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논리 구조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가려고 하면 좀 어려워서 내가 문제의 예시를 통해서 논리를 설명하고 있죠. 저번 시간에 example 1이었고요. 오늘은 example 2. 자, 거기 보시면 어떤 예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짜잔. 자, 요런 예시를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씨 저번 주 수업 아예 안 봤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저번 주 봐야 오늘 좀 얘기가 될 텐데. 그래요. 자, 어쨌건 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탄소 사슬이 자, 끝 말단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럼 이런 경우 논리 구조적으로 우선 맨 처음 뭘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제일 긴 사슬을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제일 긴 사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끝과 끝을 자, 요렇게 이렇게 딱 잡으면 여기에는 몇 개의 탄소가 있는 거예요. 자, 점이 탄소라고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탄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끝을 잡으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양 끝을 잡으면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탄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끝을 잡았을 때 길이가 더 길어지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또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잡으면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또 탄소가 개수가 많아질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탄소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가지가 있다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5, 6 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거나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 경우 하나, 둘, 셋, 넷, 5, 6 여기도 6개의 탄소가 있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5, 6 여기도 6개의 탄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떤 걸 메인 체인으로 고른다? 바로 요거를 메인 체인으로 골라줍니다. 자, 이때 통용되는 논리는 바로 이거예요. 탄소의 개수가 같을 경우는 자, 탄소의 개수가 같다는 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 6 하나, 둘, 셋, 넷, 5, 6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 탄소의 개수가 같을 경우는 분기되는 가지의 개수가 더 많은 것을 메인 체인 주사슬로 결정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메인 체인이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만 가지가 분기돼요? 보시면 메인 체인에서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가지가 분기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얘는 하나, 두 군데서 가지가 이렇게 분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상목 씨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학이라고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진짜 어떤 논리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 논리 구조. 그럼 논리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메인 체인을 잡으면 두 갈래 길로 갈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메인 체인을 정해라 라는 논리 구조가 저 노멘클레이처에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런 다음 메인 체인을 정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건이야. 메인 체인 정한 다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바로 메인 체인의 번호를 부여해야 되죠. 번호. 자, 그러면 메인 체인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어디를 1번으로 정해요? 1번은 처음 끝 아무데나 1번을 시작해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를 1번으로 정했다. 자, 상무 씨, 자, 빨리 쓰고, 빨리 써. 자, 다 쓰고. 자, 이거 봐야 돼. 상무 씨 저번 시간 안 봐서 오늘 이거 그냥 가면 뭔 말이 하나도 모를 거야. 어려운 건 아닌데 앞에 걸 모르면 이게 뒤에 걸 모르거든요. 유기화학이란 게. 그래가지고 이제 잘 봐야 돼. 자, 다 썼죠? 자, 잘 봐. 상목 씨 여기를 1번으로 둬. 1번으로 만약에 둬. 그럼 이 탄소를 몇 번이라고 하면 되겠어? 1번 다음 몇 번이야? 무조건. 2번. 그 다음 3번, 4번, 5번, 6번. 이러면 되겠지? 자, 상목 씨 여기까지 아주 어려워. 뭐 그냥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자, 근데 1번을 어디를 부여할 수도 있냐면 여기를 1번으로 부여할 수도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 1, 2, 3. 여기가 몇 번이 되지? 4번이 되고 여기가 5번이 되고 이게 6번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때 잘 봐요. 이렇게 되는 경우 빨간색 번호하고 흰색 번호 체계 중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이 경우 빨간색 번호 체계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 짜자잔. 이런 식으로 더 작은 번호에서 가지가 먼저 분기되는 번호 체계를 고르는 거예요. 자, 빨간색으로 부여를 하면 2번에서 가지가 분기되기 시작하죠. 한국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흰색으로 번호 부여를 하면 몇 번에서 가지가 먼저 가지가 분기가 돼요. 4번에서 먼저 분기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때 2하고 4를 비교해서 뭐를 선택한다? 더 작은 번호를 선택한다 이런 겁니다. 상무씨 알겠죠? 그죠? 됐다. 아이고. 좋았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붙어 있는 가지도 이제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이렇게 탄소가 하나인 이런 가지를 뭐라고 불렀었죠? 이런 가지는 메틸. 그다음 탄소가 두 개인 가지는 뭐라고 부르죠? 에틸. 이 이름들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네, 상복 씨 처음 봐서 되게 뭔가 싶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생긴 놈은 메틸, 요걸 에틸 외워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얘 이름은
짜잔. 얘의 이름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상목씨, 저 딱 보면 내가 색깔로 구분을 해뒀기 때문에 뭔가 저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뭔가 약간 직관적으로 느낌이 좀 오죠. 색깔을 딱 구분을 해놓으니 아 저게 뭔가 느낌이 딱 와, 어떤 느낌이다 올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헥스는 무슨 뜻? 탄소 6개를 뜻하는 말입니다. 바로 메인 체인에 탄소가 6개 있다. 그걸 뜻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ANE는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바로 모두 단일 결합. 그래서 여기서 단일 결합 다 단일 결합이 돼 있죠. 그래서 메인 체인에 탄소 6개가 단일 결합을 하고 있다는 말이 헥세인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 잘 보시면 2가 있고 3이 있다는 뜻은 색깔을 구분을 딱 했을 때 헥세인의 2번과 헥세인의 3번을 뜻하는 거예요. 거기에 각각 어떻게 3번에 에틸이 붙어 있고 2번에 메틸이 붙어 있다라는 말의 뜻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성우 씨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할 거야지. 그걸 할 거야. 선 넘네. 저번 시간 보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거 어떻게 질문하지? 대단하다, 상목 씨. 상목 씨는 아마 화학의 천재일 수도 있어. 상목 씨 왜 기분 나빠요? 괜찮죠? 자, 봅시다. 이때 또 하나의 중요한 논리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에틸, 메틸 가지가 여러 개가 지금 붙어 있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 바로 봐. 여기에 있는 E, 여기에 있는 A, 요 둘 사이에 알파벳 순서예요. 알파벳 순서예요. 왜 영어 사전이나 국어 사전도 알파벳 순으로 돼 있죠. 영어 사전도 알파벳 순, 국어 사전은 가나다 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처럼 저 이름도 자 E와 M을 비교하면 어디가 먼저예요? 알파벳 순. E가 먼저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M보다 E를 먼저 쓴 거예요. 상국 씨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번호는 그냥 따라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틸하고 메틸이면 에틸을 먼저 쓰는데 그 에틸이 주사슬에 3번에 붙어 있구나. 그 메틸이 주사슬에 2번에 붙어 있다는 나중에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상국 씨 알겠죠? 이해했어요? 저런 노멘클레, 저런 논리 구조가 들어있다. 라는 거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아이고. 자, 그 다음 뭐를 해볼 거냐면, 그 다음 뭘 해볼까? 그 다음 뭘 해볼까? 자, 그 다음, 네,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젬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걸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짜잔, 짜잔, 짜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우선 메인 체인의 탄소가 몇 개? 주사슬의 탄소가 몇 개? 9개. 그러니까 이제 뭐 딱 봐도 저게 제일 길죠. 그러니까 사실은 메인 체인 찾는 건 보통의 경우 아주 심각하게 어렵진 않아요.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금방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딱 하면 탄소가 9개가 되기 때문에 저거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저 메인. 그래서 내가 이제 바로 빨간색으로 그린 거야. 자, 거기에 어떤 애들이 붙어 있느냐? 바로 봐. 그렇지.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메인 체인에 뭐를 또 부여해야 돼요? 메인 체인을 정한 다음 메인 체인에 뭘 부여해야 돼요? 메인 체인은 딱 정한 다음 그 다음 바로 번호를 부여해야 돼요. 그죠? 번호.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번호 부여를 할 거냐? 우선 첫 번째,
여기를 1번이라고 하자. 1번. 그럼 이때 여기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를 1번이라고 정하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번호는 뭐 이렇게도 다 부여할 수 있으니까 양쪽 다 1번이 가능하니까 저렇게 두 가지 번호 체계로 결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흰색하고 빨간색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까요? 흰색 번호 체계하고 빨간색 번호 체계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물론 내가 지금 계속 칠판에 색깔을 일관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딱 무슨 색이다? 빨간색 번호 체계거든요. 그럼 흰색이 아니라 빨간색 번호 체계가 되는 이유. 자, 이때 잘 보시면 가지가 분기되는 번호를 한번 모아봅시다. 자, 잘 보시면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흰색으로 번호 체계를 부여하면요. 어디서 가지가 분기하게 되냐면 3, 6, 7에서 가지가 분기돼 있죠. 맞나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번호 부여를 하면 3, 4, 7에서 가지가 분기가 되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비교하느냐? 자, 번호 체계끼리 비교할 때는요. 명심하셔야 돼요. 번호 전체를 놓고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어요? 번호 체계 전체를 놓고 뭐 번호끼리 더한다거나 뺀다거나 뭐 곱한다거나 절대 그런 걸 하시면 안 돼요. 번호 체계를 비교해서 결정할 땐 항상 누구만 보냐면 제일 앞대가리만 봅니다. 알겠죠? 앞대가리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를 작은 대로 딱 정렬을 해 놓은 다음에 그 작은 번호의 가장 앞대가리만 먼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비교 대상 중에서 어쨌건 번호 체계가 번호가 큰 걸 고른다, 번호가 작은 걸 고른다? 무조건 번호는 작은 걸 고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번호는 작은 걸 고르는 거야. 자, 그래서 고르려고 봤더니 샴샴. 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앞대가리는 똑같죠? 이분이 무슨 말이야? 비겼다 이런 말이지. 비겼다를 영어로 이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비교 대상을 그 다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딱 비교를 하면 4하고 6 중에 누가 더 번호가 더 작아요? 4가 더 작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세 번째 단계는 볼 필요 있다 없다? 세 번째 단계는 아예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 만약에 77이어서 물론 지금도 같지만 이 경우 세 번째 단계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라 아예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 비교하고 그 다음 비교해서 더 작은 걸 전체를 다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상목 씨 알겠죠? 이해했어요? 그런 다음 여기에 이 가지에 뭐가 분기되는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런 가지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상목 씨. 메띠루. 요것도 메띠루. 자, 요런 건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에띠루. 아시겠죠? 그러면 제 이름은 어떻게 부르느냐?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3 에띠루 4, 7 메띠루 논 A. 좋아. 깜짝. 자, 이 이름의 논리 구조 알겠어요?
자, 논리구조 알겠어요? 자, 논이 무슨 말이야? 논. 탄소 9개를 뜻하는 접두사입니다. 자, A는 뭐라고 했죠? 단일결합이요. 즉 끝말이 그 탄소의 개수와 결합 방식을 표현하는 주사슬의 표현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메인 체인에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가 있는데 모두 다 단일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름을 노네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잘 봅시다. 3번하고 4번하고 7번에 에틸하고 메틸이 붙어 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여기서 명심하실 것 바로 짜잔. 짜잔. 자, 얘를 뭐라고 한다? 바로 개수 접두샤. 개수 접두샤 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또 하나 알아두실 것 바로 동어 반복. 동어 반복은 모든 언어에서 좋아해요, 싫어해요? 모든 언어 체계에서 무조건 싫어해요, 알겠죠? 무조건 싫어해요. 근데 이제 동어 반복을 하는 또 언어 체계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어 있죠? 인도네시아어. 인도네시아는 어는 복수를 어떻게 표현하게 해요? 복수를. 그 명사를 2번 반복해요. 그래서 사람을 인도네시아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인도네시아어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어로 사람을 뭐라고 하게요? 인도네시아어로 사람을 우탄이라고 합니다. 우탄. 그래서 숲속의 사람을 인도네시아어로 그러니까 오랑이라고 합니다. 오랑.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로 숲속의 사람을 오랑우탄이라고 해요. 오랑우탄. 유인원 중에 오랑우탄 있잖아요. 그게 인도네시아어로 숲속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탄 이게 숲속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로 사람을 오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어로 사람들을 어떻게 부른다? 오랑 이렇게 불러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게 또 동어 반복 같으면서도 뭔가 그 언어는 오랑 이렇게 하면 뭔가 말의 재미가 또 있죠. 그러니까 발음에서 오는 어떤 그 딕션에서 오는 어떤 또 쾌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무조건 동어 반복을 피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언어마다 또 문화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많은 언어에서 그래도 동어 반복은 별로 안 좋아하죠. 장문에서 동어 반복하면 무조건 감점이죠, 막.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동어 반복을 피해야 돼요. 사용하는 접두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잘 보세요. 여기도 메띠루가 붙어 있죠. 보이세요? 그러면 이때 어떤 접두사를 사용하느냐? 바로 다이, 트라이, 테트라. 요런 접두사들을 사용합니다. 자, 딱 보니 뉘앙스상 다이는 몇 개? 2개. 트라이는 몇 개? 3개. 테트라는 몇 개? 4개. 이거 말고 5개, 6개 쓰면 되거든요. 5개, 6개 있는데 보통 저 4개까지 쓰면 거의 대부분의 구조는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저 정도만 하시면 돼요. 저 정도만. 더 있긴 있는데 뭐 그건 또 나올 때 보죠. 그리고 이제 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이, 트라이, 테트라. 요 3개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메띠루가 2개가 있다는 거지. 알겠죠? 메띠루가 2개가 있지. 어디에? 4번하고 7번에. 그걸 이렇게 콤마로 연결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하고 7번에 메띠루가 2개가 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요 개수 접두사는 알파베틱 오더 비교에 보통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파벳 순서 비교에 보통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가 알파벳 비교만 된 거냐면 에티루의 E와 메틸의 M
요것만 알파베틱 오더 순서다. 논리구조 알겠죠? 알겠죠? 삼국지 알겠죠? 좋아. 자, 여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보통 그렇다는 거지. 보통 그렇다는 거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보통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알파벳 비교에 개수적 부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건 어떤 경우냐? 그건 조금 뒤에서 해볼 거예요. 알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개수적 부사는 알파벳 비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M과 E만 비교해서 E를 먼저 쓴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거 어디 갔어? 인생. 자, 네 번째.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요. 자, 짜잔. 자, 이런 것이 있다 칩시다. 자, 내가 쓰기 전에 이름 한번 붙여볼까요? 자, 지금까지 배운 논리 구조로 붙여볼 수 있습니다. 붙여볼까요? 자, 저런 거 시험 나옵니다. 진짜 저런 거 시험 나옵니다. 진짜로 저런 거 나옵니다. 야, 딱 지금까지 배운 걸로 다 할 수 있어요, 저거. 자, 뭐 메인 체인은 내가 정해놨죠. 빨간 게 하여튼 메인 체인이야. 제일 긴 거. 동욱 씨 했어요? 보자, 동욱 씨. 한 끗 틀렸다. 한 끗. 한 끗. 한 끗 틀렸다. 그럼 거의 대부분 이해했어요. 했는데 한 끗 실수했어요. 못 쳤잖아. 완전 실수예요. 진짜 실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점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한 끗의 실수로. 자, 우리 건희 오빠. 건희 오빠. 여기. 그렇지. 자, 얘 이름은 이거죠. 포에틸 투포 다이메틸 헥세인. 알겠죠? 알겠죠? 지금까지 배운 걸로 이렇게 딱 이름을 부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걸 딱 이해를 한 거야. 자, 어디를 1번으로? 여기를 1번으로 둬야 되지? 그래야 2번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고. 알겠죠? 만약 여기를 1번으로 정하면 얘는 3번에서 먼저 분기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1번이 아니고 여기가 1번이다. 그러면 1, 2, 3, 여기가 4, 5, 6이니까 헥세인이죠. 탄소 6개니까. 그리고 이때 여기서 여기에 메띠루, 여기에 메띠루, 여기는 에띠루. 그래서 그걸 알파벳 순 비교로 에틸을 먼저 쓴 거예요.
메틸은 뒤에 쓰고. 다이는 알파벳 표기 안 들어가죠. 근데 방금 저기 상목 씨가 요걸 이제 빼먹은 거야. 메틸 두 개가 있는데 저걸 빼먹은. 근데 이제 번호 체계도 잘 찾았으니까 잘했어요. 알겠죠? 됐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자, 5번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강조했던 거, 자, 잘 보세요. 번호는 어떻게 정한다고요? 번호는 어떻게 정한다고? 작은 번호가 먼저 분기되는 체계를 정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번호 비교를 할 때는 번호 체계 전체를 보는 거예요? 무조건 앞대가리만 보는 거예요? 무조건 앞대가리만 보는 거 알겠어요? 2부터 시작한다가 중요하지 그 다음 뭐가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여기서 3에서 뭔가 시작된다가 중요한 거지 뒤에 뭐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번호 체계는 앞대가리만 비교한다. 상목 씨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래 요래 아이고 자, 요거 이름을 한번 봅시다. 시다 만들어 봅시다. 자, 쟤도 메인 체인은 이제 이거예요. 탄소 7개짜리. 자, 메인 체인을 결정한 다음 그 다음 무조건 뭐 한다고요? 무조건 번호 알겠어요? 무조건 번호. 자, 그럼 이제 딱 봤을 때 이거 여기를 1번이라고 하면 3번, 5번, 7개. 맞죠? 그런데 이 경우 여기를 1번이라고 정하면 3번, 5번, 7개. 이렇게 되네요. 무슨 말 알겠죠? 아, 봅시다. 빨간색도 3, 5, 흰색도 3, 5에서 가지가 분기되죠. 저건 번호 체계가 비교할 수 없도록 똑같아져 버린 거 아니에요? 저런 경우도 있겠죠. 저런 경우에도 번호 체계를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번호 체계가 같아지는 경우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번호 체계가 같아지는 경우만 지금의 논리가 적용되는 거야. 그렇죠? 기본적으로 번호 체계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번호 체계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더 작은 번호가 먼저 시작되는 게 장땡이에요. 무조건 그게 먼저야. 알겠어요? 그게 먼저인데 그 논리를 따랐더니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럴 경우만 알파베틱 오더가 더 작은 가지에 더 작은 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알겠죠? 이게 명심할 게 이럴 경우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를 내가 왜 걱정하냐면 저걸 가르쳐주고 나면요. 무조건 알파벳 순서가 작은데 번호를 더 작게 부여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틀려. 알겠어요? 틀려. 무조건 어떤 논리가 먼저다? 번호 체계가 작은 게 먼저 시작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걸로 했는데도 결정이 안 되는 경우, 저런 경우만 알파벳 순서가 작은 쪽에 알파벳 순서가 빠른 쪽에 작은 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 상목 씨 이게 무슨 가지 이름이 뭐라고요? 에티루. 얘는 메티루. 그러면 이때 에틸, 메틸 중에 어디가 번호가 더 알파벳 순위 더 빨라요? 이가 더 빠르죠? 그러면 여기에 더 작은 번호를 부여하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 빨간색 번호 체계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얘 이름은
3에티루 그다음에 5메티루 헵테인이 되겠습니다. 상고하겠죠? 그래. 자, 뉘앙스상 상목 헵트가 무슨 말이겠어요? 뉘앙스상 헵트의 뜻이 뭐겠어요? 그렇지. 탄소 7개를 뜻하는 접두사입니다. 저렇게 외워야겠죠? 하나하나 나오는 거 외워야겠지? 저 이름에서 사용하는 저 이런 그 접두사 표현이나 그래머 이런 거 싹 다 외워야 되겠죠? 성공하겠죠? 오케이 됐다. 좋아. 네. 이그젬플 4. 네. 1번 탄소에 가지가 하나 더 있으면요. 메인 체인 자체가 헥세인이 아니고 헵트로 바뀌겠죠. 그러면 가지 번호를 제가 대칭이잖아요. 336이랑 이렇게 가면은 이제 336.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네. 자, 명심할 거는 있잖아요. 이 노멘클레이처, 그러니까 혹시 코딩 해본 적 있어요? 코딩 해본 적 있어요? 뭐 C 언어나 뭐 베이직이나 요즘은 또 코딩 그거 안 하면 뭐 한다고 그러더라 요즘은? 파이썬 뭐 이런 거 한다며요. 코딩 해보면 알 텐데 코딩은 있잖아요. 코딩은 딱 하면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쓴 글씨를 사람이 평가할 때는요. 아이고 이거 글씨 틀렸구나. 이거 알죠? 그럼 글씨 틀려서 이거 뭐야 이게 미리 뭐야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철자나 틀리고 막 해갖고 살짝 감점하고 넘어가잖아요. 코딩은요. 알파벳 하나만 틀려도요. 컴퓨터가 알아먹어요. 전혀 못 알아먹어요. 전혀 못 알아먹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요 이름 붙이기 논리 구조는 탄소가 하나만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논리 구조가 완전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저 상태에서 탄소가 하나 더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고요. 탄소를 하나 더 붙인 상태에서 아예 차근차근 새롭게 논리를 찾아야 돼요. 항상 그래요. 이 이름 붙이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질문이 왔다면 여기서 탄소를 하나 더 붙였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새로이 파악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하나 더 붙여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줄게요. 하나만 더 붙이면 이름이 완전 달라져요. 알겠죠? 완전. 이게 논리 구조라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하듯이 논리가 완벽하게 바뀐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지우고 자, 이제 탄소가 늘어날 예정이니까 번호 체계도 이제 지워야죠. 번호 체계도 완전 달라지거든요. 같아질 수도 있으나 그건 우연이고요. 자, 그럼 이제 에그젬플 6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슬이 짜잔 이렇게 대다 치자.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번호를 부여해야지. 자, 그리고 이제 이 경우 뭐 딱 메인 체인은 같아졌죠. 메인 체인은 뭐 이게 제일 길어요. 뭐 아무리 뭘 해도. 그래서 이건 메인 체인은 됐는데 여기 이제 번호 부여를 여기서 만약에 1번 이렇게 다 치자. 그러면 여기가 3번, 5번, 7번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1번이라고 하면요. 3, 5, 7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이런 경우 빨간 번호 책일까요? 흰 번호 책일까요? 당연히 빨간 거겠죠. 내가 계속 빨간 거로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왜 이때 빨간 번호 책이냐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흰색 번호 체계로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요. 버러버러버러봐 3번과 5번과 5번의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5번을 두 번 써줘야 돼요.
왜 5번을 두 번 써야 되냐면 5번에 가지가 두 개 붙어 있잖아요. 그럼 번호체계가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마찬가지 논리로 빨간색 번호체계는 번호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3, 3, 5가 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깜짝아. 죄송합니다. 예. 저기 딱히 아유 예예 아유 예 아유 예 충분히 아예예예 넉넉하게 아예예 깜짝 놀랐 깜짝 놀랐 잠깐 자 이거 아시겠죠? 그럼 잘 봐. 흰색 번호체계는 335고 빨간 번호체계는 335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여러 개면 그 여러 개인 만큼 번호가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사무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건이가 뭐 괜찮은 걸 질문한 거예요. 좋은 걸 질문한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비교는 항상 어떻게 하죠? 비교는 번호체계 비교는 어디를 하는 거라고 했죠? 무조건 앞대가리만 하는 거. 앞대가리.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 앞대가리는 달라요, 같아요? 같네. 그럼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이때는 3하고 5 중 어디가 더 번호가 작아? 3이 작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번호체계가 빨간색이 된다. 이기마스. 알겠죠? 그러면 제 이름 불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바로 이렇게 되겠죠. 3 에띠루. 그 다음 3, 5 다이 메띠루. 메인 체인의 탄소가 7개니까 헵테인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 노멘클레이처는요. 탄소가 하나 더 늘어나면 그냥 완전 새 거예요. 완전 새 거가 되는 거예요. 완전 새 거가 되기 때문에 새롭게 논리 구조를 다 따로따로 찾으셔야 된다. 알겠죠? 자, 오케이. 됐다. 사무씨 됐죠? 자,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 자, 그 다음. 상목씨?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개수접두사? 이런 거 알파벳 순서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걸 해볼 거예요. 알겠죠? 건이 오케이? 그래서 개수 접두사 역시 알파벳 순서 비교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요겁니다. 짜자자잔. 자, 이제 요거 줄게요. 준다이. 준다. A. 자, 이그젬플 7번. 자, 여러분, 자, 먼저 적지 말아봐요. 먼저 적지 말아봐. 내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할게요. 잘, 먼저 적지 말아봐. 얘를 그냥 메인 체인 바로 정해 그냥. 그 다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하나 더 넣어.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알겠죠? 이런 거. 자, 우선 메인 체인은 그냥 결정을 해놨죠. 내가 지금 해놨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자, 그냥 이렇게 메인 체인을 정해놓으면 메인 체인의 탄소가 몇 개? 9개. 자, 그럼 이때 여기는 딱 봐도 어디를 1번으로 정해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거를 1로 딱 정해주시면 되죠. 왜냐하면 1로 정해놓으면 바로 그 옆이 2가 되니까요. 그래서 2번에서 가지가 딱 분기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가지가 먼저 등장하는 거죠. 여기를 1로 정하면 가지가 몇 번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죠? 여기를 1로 정하면 3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얘는 여기를 1번으로 정해야 더 작은 번호인 2번에서 가지가 먼저 등장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경우는 번호책이 정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쟤를 2번으로 하면 이 자리가 3, 그다음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요거는 메띠루, 요것도 메띠루, 요거는 에띠루. 요거 계속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이게 문제죠. 이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첫 번째 1970년대 에는 제 이름을 어떻게 불렀느냐? 바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짜잔. 메인 체인의 5번 탄소에 가지가 하나, 둘, 세 개의 탄소로 구성된 게 5번 탄소에 붙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 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프로필이라고 표현합니다. 프로필. 성목씨 오케이? 자, 성목씨 또 외워야 되는 거 프로프라는 어근의 뜻은? 자, 딱 봐도 프로프라는 어근의 뜻은 뉘앙스상 뭐겠어요? 탄소 3개를 뜻해요. 그래서 하나, 둘, 3개를 뜻하는 어근이 프롭이고요. 그 다음 끝 어미에 이렇게 YL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다 뭔 뜻이냐면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예로 들었던 메틸 에틸도 어떤 뜻이냐면 에띠루가 탄소 2개를 뜻해요. 그리고 메띠루는 탄소 1개를 뜻해요. 성혹씨 알겠죠? 그 끝에 YL을 붙여서 가지다 이런 의미로 이런 의미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5번 탄소에 어떻게 된다? 탄소 3개가 가지로 붙어 있다라는 뜻으로 프로필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놈과 이놈 저기 보이세요? 저놈과 저놈 역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것도 탄소 상목씨 몇 개예요? 이렇게 얘도 탄소 이거 몇 개예요? 얘도 탄소 지금 몇 개 있어요? 몇 개인 거예요? 1개. 이것도 몇 개예요? 1개를 뭐라고 불렀죠? 가지에서? 메틸이라고 불렀죠. 얘도 메틸이고요. 얘도 메틸이에요. 그런데 이 메틸하고 이 메틸이 차이가 있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이 메틸은 메인 체인에 붙어 있는 거고요. 이 메틸은 프로필에 또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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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파란색 번호 체계를 만들어줍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 번호 체계는 뭐냐? 요거예요. 메인 체인에 결합된 탄소부터 가지의 1번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가지의 번호 체계가 필요할 경우는 메인 체인에 붙어있는 탄소부터 그 가지의 새로운 1번이 시작된다라고 논리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다. 아이고, 좋아. 자, 그러면 얘 이름은 어떻게 부르는 것이냐? 이렇게 부릅니다. O 괄호 열고 1, 2 다이 메타이 메틸 프로필. 그럼 7 에틸 2, 3 다이 메틸 논 애인이 되겠습니다. 좋아. 자, 제 이름 아시겠어요? 자, 저기 잘 보시면 내가 또 색깔 구분해 놨기 때문에 색깔을 딱 보면 약간 논리 구조가 직관적으로 딱 느껴지는 게 있죠. 사무실 오케이? 자, 가서 쭉 써봐요. 써봐. 자, 그럼 얘를 한번 이름을 봅시다. 상목 씨, 자, 요거 하고 쉬었다 할 테니까 자 필기 멈추고 잠깐 한번 봐봐요. 이거 논리 살짝 이해해봐. 자, 우선 논 탄소 몇 개라고 했죠 아까? 9개. 논에인 바로 메인 체인에 탄소 9개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논에인에 몇 번의 가지가 있어? 2, 3, 5, 7의 가지가 붙어 있죠. 그래서 2번하고 3번에 메틸이 2개, 7번에 에틸이 하나, 그리고 5번에 뭐 이런 거 하나 붙어 있다 이런 말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에틸하고 다이메틸은 아까 배웠던 논리 그대로인데
재밌는 건 이제 요 놈이고 요 놈이고 요 놈이고. 자, 이 놈을 잘 보시면 프로필 하나 둘 세 개 프로필에 1번하고 2번에 요 놈의 1번하고 2번에 메틸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야. 즉 프로필이라고 하는 가지의 1번하고 2번에 메틸이 두 개가 있다를 논리구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해했죠? 그래서 이때 잘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쓴 번호 체계는 누구의 번호 체계야? 이건 논해인의 번호 체계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파란색으로 쓴 건 누구의 번호 체계야? 프로필의 번호 체계인 거지.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뭘 사용하고 있냐면 괄호를 사용하고 있지. 괄호. 보이세요? 그 괄호가 뭐 어떻게 쓰이는 거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 괄호는 번호 체계를 구분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지금 나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칼라로 색깔을 써가면서 이름을 써드리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유기화학 책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 이게 나오면 저렇게 칼라로 나오겠어요? 온팡 흑백으로 나오겠어요? 흑백으로 나오겠죠? 그럼 잘 봐. 색깔 구분 전혀 없이 이 괄호가 없다고 쳐봐. 색깔 구분 없이 괄호가 전혀 없으면 5, 1, 2가 누구 번호 체계인지 구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번호 체계가 2개 이상이 등장했을 때 그 번호 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괄호를 사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거를 저렇게 거창하게 아니라 아주 소박하게 받아들이고 싶다. 괄호 쓰는 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번호 체계를 구분해야 할 경우 혹은 가지가 또 분기되는 경우 메인 체인에 가지가 붙으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름 붙이다 보면 그 가지에 가지가 또 붙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번호 체계를 구분해야 할 경우 혹은 그냥 더 쉽게 가지에 가지가 또 붙는 경우 알겠죠? 그때 뭘 쓴다? 괄호를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괄호가 열려서 괄호가 닫혀 있다 이런 말인 거지. 알겠죠? 그리고 이때 뉘앙스상 자 보세요. 뉘앙스상 잘 봐. 뉘앙스상 이 다이가 어디에 끼어 들어갔다는 걸 알겠어. 이 다이가 알파베틱 오더 순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잘 봐. 얘는 알파베틱 오더 비교에 포함됐어 안 됐어? 딱 봐도 뉘앙스다. 바로 불포함됐지. 근데 여기에 있는 요 다이는 알파베틱 오더 비교에 포함된 거야. 어떤 차이겠어? 바로 괄호 안에 있냐 없냐야. 괄호 안에 있냐 없냐. 즉 괄호가 없는 개수 접두사는요 알파벳 순서 비교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 접두사는 알파벳 비교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 알겠죠? 논리 구조가 왜 그런지 이유가 있긴 있는데 이유 모르셔도 그냥 그렇다라고 외워 넣으시면 돼요. 뭐 굳이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이 다이는 물리적 의미가 없어요. 물리적 의미가 없다는 게 뭐냐면 그냥 메틸이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다이는 물리적 의미가 있어요. 누구의 물리적 의미가 있냐면 프로필의 물리적 의미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 다이는 프로필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메틸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메틸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메틸이 두 개가 있는 건 바로 프로필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다이가 없이요. 메틸 프로필과 다이메틸 프로필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잘 봐요. 다이메틸은 그냥 메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름처럼 다이메틸 프로필은 이게 메틸 프로필이 이게 두 개가 있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야기해서 논리구조적으로 그럴 경우 이 다이는 프로필의 물리적 성격이 되는 거예요. 즉 물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파벳 비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싶지 않다. 그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괄호 안에 있으면 비교, 괄호 없으면 안 비교. 이해했죠? 이해했죠? 이렇게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성씨 알겠죠? 알겠죠? 요런 이름 붙이기가 이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됐다. 어우, 좋아. 장실, 화장실.